11장 음모가 깊어지다. 트래빌시 덱을 나선 달타냥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왜 길을 벗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집주인 보나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초보 총사에게 젊은 부인은 거의 완벽한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신비로우며 궁정의 거의 모든 비밀에 관여하는 듯 보였고 우아한 얼굴에는 매혹적인 진지함이 엿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달타냥은 그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초보 연인에게 이보다 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달타냥은 그녀를 수색하고 괴롭히려는 악당들의 소나기에서 그녀를 구출해 주었으며 이 결정적인 봉사는 그들 사이에 보다 더 부드러운 감정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일종의 감사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편 달타냥의 꿈은 너무나 빨리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여인에게서 밀회의 약속 쪽지나 혹은 금목걸이나 다이아몬드를 건네는 전령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을 통해 출세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용감한 시대의 수많은 영웅들은 정부가 준 넉넉한 지갑이 없었다면 기사자귀나 전투에서 이기지도 못했을 거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달타냥은 좀 더 고귀하고 사심 없는 감정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나시웨 씨는 부유했지만 그 바보 같은 남편에게 아내가 돈줄을 쥐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달타냥이 부인을 보고 느낀 감정에는 사리사욕이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이 갈망하는 모든 하찮은 행복들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달타냥은 가장 다정한 연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친구들에게 헌신적인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나시웨 부인을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걸으면 배가 고파지듯 한쪽으로는 친구의 손을, 다른 쪽으로는 애인의 발을 만지는 매력적인 만찬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달타냥은 정작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집주인 보나시웨 씨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이기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달타냥이 미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며 밤거리를 걷고 있을 때 아라미스가 사는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플랑쉐에게 자신이 지금 쥐덫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게 한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신이 푹 빠져있는 보나시웨 부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은 너무나 큰 기쁨을 동반하여 그 기쁨을 쏟아내야만 질식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다가오는 시각, 달타냥은 아라미스의 집이 있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르방돈이 거리에서 망토를 두른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가느다란 허리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보아 곧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마치 자신이 찾는 집이 확실치 않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달타냥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잘못된 문으로 인연을 맺는 꼴이 될까 걱정하면서도 여인이 아라미스의 창문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보고 숨었습니다. 여인은 아라미스의 덧문으로 가서 구부린 손가락으로 3번의 동일한 간격으로 노크했습니다. 달타냥은 속으로 와. 위선자 양반. 신학 공부하는데 딱 걸렸군. 이라고 외쳤습니다. 노크가 울리자 창문이 열리고 빛이 나타났지만 덧문은 닫힌 채로 있었고 빛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2번의 날카로운 노크가 울리자 거리에 있던 여인은 한 번으로 응답했고 덧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달타냥은 조심스럽게 벽 모퉁이에 몸을 붙여 아파트 내부를 엿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놀라움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밤에 방문 온 숙녀와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아라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아파트 안의 여인은 주머니에서 두 번째 손수건을 꺼내 방금 노크한 여인의 손수건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이 오간 후 덧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창문 밖에 있던 여인이 돌아서서 달타냥으로부터 4걸음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망토에 후드를 내렸습니다. 이 예방책은 너무 늦었습니다. 달타냥은 그녀가 바로 보나시의 부인임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보나시의 부인이라니. 불과 15분 전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달타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 모든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파리 거리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5살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달타냥은 질투의 악마가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벽에서 동상처럼 나타난 젊은이의 모습에 보나시의 부인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달타냥은 그녀를 뒤쫓아 붙잡았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원한다면 저를 죽이세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달타냥은 그녀를 안심시켰고, 보나시의 부인은 그가 달타냥임을 알아보자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잊은 채 달타냥에게 팔을 잡고 자신이 가는 곳으로 바래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라미스를 모른다고 맹세했으면서도 그 집에 노크했던 일을 캐물었지만 부인은 다른 사람의 비밀은 말해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달타냥은 그녀의 간청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달타냥은 보나시의 부인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플랑시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님, 아토스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아토스는 달타냥이 그의 방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갔는데 그가 달타냥인 척했습니다. 아토스는 지금 자유가 필요한 것은 내 주인이지 내가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체포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사흘 안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풀어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달타냥은 아토스의 고결한 희생에 감탄했습니다.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달타냥은 플랑시에게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오면 폭무 드팽 여인숙에서 기다리라고 전하게 한 후 트레빌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트레빌 씨는 루브르에 있었고 달타냥은 그를 만나기 위해 루브르로 향했습니다. 퐁네프 다리를 건너던 달타냥은 도핑 거리에서 나오는 두 인물, 보나시의 부인과 총사 제복을 입은 남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달타냥은 여자가 보나시의 부인이고 남자가 아라미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휩싸여 그들을 가로막고 칼을 뽑았습니다. 총사 제복을 입은 남자가 외국어 악센트로 말하자 달타냥은 그가 아라미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달타냥은 그에게 저의 용건은 당신이 아니라 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자 보나시의 부인이 두 싸움꾼 사이에 몸을 던지며 맨손으로 칼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나리! 달타냥이 외쳤습니다. 실례합니다. 신사분, 혹시 당신은? 버킹엄 공작 나리입니다. 보나시의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모두를 망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한 달타냥은 사과하며 공작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버킹엄 공작은 달타냥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은 용감한 젊은이요. 나를 20걸음 뒤에서 따라오시오. 루브르까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염탐하면 그를 죽이시오. 라고 명했습니다. 달타냥은 그들을 루브르의 문까지 호위했고 다행히 칼을 뽑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달타냥은 폭무 드팽으로 가서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만났고 자신이 필요했던 일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복잡한 내부의 루브르로 향한 버킹엄 공작과 그의 안내자를 따라갑니다.